안녕하세요. 이글스 그룹 박태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글스 그룹에서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제품을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까? 사업자라면 어떻게 돈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는지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글스 그룹 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신데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까요? 나는 PM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드시고 싶은 분, 나도 PM으로 돈 벌어보고 싶은 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 그리고 PM 사업으로 유럽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분, 그리고 도대체 PM 사업이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8월 한 달 특강을 추천드리고요. 8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4주간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 이미 이글스 그룹이시라면 각자의 스폰서 사장님께 신청하시고요. 아직 나는 이글스가 아니다, 저 박태하에게 연락 주시면 신청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제가 회사 소개하고 간단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만 짧고 굵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사장님들, PM에서 성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일단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또 PM 제품 자체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사장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펼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품이나 건강이나 보상보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네트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뭐 이 말처럼 저희가 늘상 배우는 말처럼 멘트나 인간관계, 이런 마케팅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품도 잘 알고 건강도 잘 알고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 유능해. 그런데 나만 잘났어. 독불장군이야. 그런 리더 밑에서, 잠시만요. 누가 접속을 해가지고. 들리시나요? 네, 혹시 접속하신 분 있으시면은 좀 적어 주세요. 튕길 뻔했네. 다시 할게요. 그런 리더 밑에서 누가 살아남고 싶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사장님들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테고,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만큼, 그리고 생각의 크기만큼 직급을 유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또 생각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 수업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대표님이나, 잠시만요, 우리 비가나사인 마케팅 강의, 전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이글스 그룹 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흡하나마 저도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기본적인 보상 플랜에 대해서, 보상 플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상 플랜의 방식에는 여러 종류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잘 아실 테지만 또 네트 경험이 없는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경험이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바이너리입니다. 이 바이너리 보상 방식은 말만 들어서는 간단해요. 두 개의 팀을 나눠서 좌우 매출 볼륨에 따라서 소실적, 대실적, 이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보상 플랜 방식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브레이크어웨이, 말 그대로 분리, 독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위의 조직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매출 볼륨을 맞추게 되면 독립 사업자 직급과 함께 분리되어서 독립세대 형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매출 볼륨을 달성하지 못해서 독립그룹이 탄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 판매 같은 다단계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 보상 플랜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이 유니레벨 보상 플랜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유니레벨 보상 플랜은 브레이크어웨이처럼 1세대 제한이 없고 해바라기처럼 무한대로 1세대를 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당직 레벨이 한정되어 있는 보상 플랜인데 하위 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단계를 정해서 레벨별로 비율을 책정한다는데 책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하이브리드 보상 방식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보상 플랜 방식들의 장단점을 접목해서 만든 방식이 이 하이브리드 보상 방식이에요. 저도 네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보상 플랜 방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보드, 기프트, 제너레이션, 모노라인, 파티, 스테어 스텝, 아프로존,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사장님들, 제가 왜 쓸데없이 알아도 필요도 없는 이런 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잘 알아서?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PM 말고는.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사업자 사장님들이시잖아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소비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한테 네트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네트 사업을 하시던 어떤 사장님이 사장님, PM의 보상 플랜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고 물어오면 깊이까지는 몰라도 어떤 보상 플랜 방식인지 정도는 알아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PM의 보상 플랜이 어떤 방식인지 아시는 분이나 이렇게 대강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실 분 계세요? 우리 PM은 어떤 방식이다. PM은 유니레벨과 브레이크어웨이를 장단점을 혼합해 놨어요. 음, 역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역시 잘 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PM의 보상 플랜은 브레이크어웨이도 맞는데 이 유니레벨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보상 플랜 방식이에요. 깊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어떤 사업자분이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사업자 사장님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PM의 보상 방식은 유니레벨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말하려고 앞에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다음으로 우리가 소비자, 팀 파트너, 매니저, 그리고 오토십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어느 정도로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기본적인 파워 칵테일,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파워 칵테일은 소비자 회원인 우대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144,500원이에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가 39,000원. 이 둘의 합격의 금액은 183,500원이죠. 이렇게 보면은 꽤 비싼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대 회원이 아닌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면
우대 회원보다 20% 저렴한 할인 금액인 파워 칵테일의 단품 가격이 11만 5,600원이고요. 리스토레이트가 3만 1,200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은 14만 6,800원이고요. 18만 3,500원에서 20% 저렴한 금액인 거죠. 그럼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여기서 왜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오토십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면 두 개의 한 달분 가격은 14만 6,800원에 10% 정도인 12만 4,960원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매니저가 된다면 매니저는 10%의 자기 그 캐시를 받으니까 13,000원 정도를 제하면 나는 11만 1,960원에 제품을 먹는다고 보면 되겠죠. 뭐 소비자한테 매니저까지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팀 파트너, 오토십 그리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설명하시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10%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니저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니저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볼게요. 팀 파트너에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수습사원 같은 직급, 바로 QM, 이 퀄리파잉 매니저 직급을 꼭 한 번은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 QM, 퀄리파잉 매니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의 기본인 오토십과 매니저 팩이라고 불리는 풀팩 구매입니다. 패스트트랙 보너스를 생각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풀팩 구매는 필수겠죠. PM에서 가장 빠르게 QM이 되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풀팩 점수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1000점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점수 계산을 잘못한 거죠. 정확히는 1000점이 아니라 풀팩 500점에 내 오토십 103점, 603점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 사장님들이시니까 한 번은 풀팩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풀팩은 파워 칵테일 6박스, 리스토레이트 6박스, 그리고 액티바이즈 3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액티바이즈를 제 가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39,360원 곱하기 3이니까 11만 8,080원입니다. 그럼 풀팩 가격은 87만 7천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토식 이 액티바이즈 3개 값만 빼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풀팩 가격 87만 7천원에서 액티바이즈 3통 가격 11만 8,080원을 빼면 75만 8,920원이 나와요. 풀팩이 파워 칵테일 6박스, 리스토레이트 6박스니까 이 75만 8,920원을 6세트로 나누면 12만 6,486원이 나옵니다. 세트당 가격이 12만 6,486원. 오토십보다는 조금 비싼 금액이죠.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내가 풀팩을 권했는데 소비자가 이 계산을 해보고 이게 오토십보다 비싸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어떤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풀팩을 권하면 좋을까요? 소비자한테. 한번 볼게요. 여기 이분이 PM 제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데 항상 제품이 모자라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BA도 사고 액티바이즈도 사고 뭐 지나고 보니까 제품을 많이 사서 이분이 매니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한테 풀팩을 권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비자 상담할 때도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제품을 조금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1대 소개를 하면 13,000원 정도를 싸게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족 중 누구 하나를 달고 오토십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분한테 풀팩을 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볼게요. 풀팩이 87만 7천원이에요. 여기서 액티바이즈 3통값 11만 8,080원 아까 거기서
빼면 75만 8,920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아래 이분이 오토십을 한 상태에서 풀팩을 사면 전월에 매니저를 달성한 이분한테 15만 6천 원이라는 수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풀팩 가격 87만 7천 원에서 액티바이즈 값 빼고 75만 8,920원에서 여기서 수당을 15만 6천 원을 빼면 60만 2,920원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6세트로 나누면 10만 486원이 나와요. 이 금액은 PM에서 진행하는 액션팩 가격하고 같은 금액이니까 소비자한테 말하기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겠죠. 또 다른 예로, 그럼 이분이 매니저가 아니에요. 매니저가 아닌데 가족 중 한 분을 이렇게 달고 또 한 분을 아래 더 이렇게 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오토십과 풀팩을 구매했다고 치면 수당은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7만 8천 원, 7만 8천 원 올라가겠죠. 결국은 똑같은 가격에 가족분들이니까 사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싸게 보이고 싶다면은 오토십 수당 13,000원을 더해서 얘기하면 금액은 더 내려가겠죠. 풀팩은 사업자들의 영업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저 내가 수당만 바라고 소비자에게 흔히 말하는 팩팔이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권한다면 결국 나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사업에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품이 좋아서 뭐 또 수입이 생겨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해하셨죠? 뭐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QM이 되기 위해서 잠시만요. QM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오토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9명의 오토십을 등록하면 1003점 내 거 오토십 포함해서 103점 플러스 900포인트 1003점이 되니까 QM 달성인 거죠. 여기서 내 오토십 마법 포인트가 나에게 적용되는 점수는 103포인트지만 하선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는 103점이 아니라 100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을 보면 사업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일대에 오토십 5명, ABO 5명, 그리고 액티바이즈 3개.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 사장님께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토십에 액티 3개면 오토십이 100포인트, 그리고 액티가 하나에 32포인트. 3개면 96포인트니까 오토십과 액티가 196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5명의 소비자가 오토십과 액티를 구매하게 되면은 980포인트에 내 오토십 포인트 103포인트까지 더해서 1083포인트로 무난히 QM, 퀄리파잉 매니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QM이 되기 위해서 내 오토십이나 내 단품 구매, 산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분의 소비자들은 7월에 가입을 순차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오토십만 가입해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이 6번 소비자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BA 스페셜을 2세트를 추가로 구매했어요. 선물도 하고 뭐 그러려고. 그럼 여기서 QM이 된 사람들은 누구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QM은 누가 몇 번이 QM이 됐을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 아시는 분 없어요? 2번, 1번, 2번, 1번, 1번, 2번, 또. 6번. 네, 6번. 맞아요.
여기 6번 사장님은 본인 구매이기 때문에 1000점 QM 달성. 그리고 여기 2번 사장님은 본인 오토십과 산하에서 1000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QM 달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1번 사업자, 본인 1번 사업자도 6번과 2번 사업자의 상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분도 본인 오토십에 1000점 QM 달성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달에 다 같이 가입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신 분, 이 부분에서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구나.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분들도 7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라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위 스폰서가 알려주지 않아서 가족분들 이렇게 5명을 쭉 내려서 달았단 말이에요. 아까하고 뭐 같은 얘기인데, 근데 여기 5번 소비자분이 또 BA 스페셜 2개를 구매했어요. 그럼 여기서 QM 달성자는 누구일까요? 1, 2, 3, 4. 5. 1, 2, 3, 4, 5 전체. 맞아요. 엄청 똑똑하십니다. 1, 2, 3, 4, 5번 다 같은 라인이고 오토십 유지에 각자 산하로 1000점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5명 분들은 전부 QM 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 1, 2, 3, 4, 5번 순서대로 또 가입을 하셨고 1, 2, 3, 4번만 1, 2, 3, 4번만 오토십에 가입이 되어 있고 5번 사장님은 오토십 없이 풀팩만 구매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QM 달성자는 누구일까요? 1, 2, 3, 4. 1, 2, 3, 4 맞아요. 1, 2, 3, 4요? 네. 아니에요. 네. 5번은 안 1번, 샀다면서요. 1번, 5번. QM 달성자. 잘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1, 2, 3, 4. 5번. 아, 5번은 오토십을 안 5번은 했잖아요. 오토십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1, 2, 3, 4. 알아보니까 오토십 없이 풀팩 해도 매니저 되더라고요. 오토십 없이 풀팩 해도 매니저가 된다고요? 네, 제가 어떤 분이 혼자서 풀셋을 산 거예요. 네. 근데 그 글로벌 로그인에 다음 달 매니저 표시가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그거 해외 사이트에서 보시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 시스템상 가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또 경험상으로는 풀팩만 샀을 때는 본사에 문의를 했을 때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걸로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해외 사이트하고 한국 사이트하고 가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네, 고은 사장님 말도 맞아요. 이게 가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히는 저희 국내 저기서 정확히는 원래 오토십이 없는 풀팩은 매니저 인정은 안 돼요. 그 이제 고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서 말씀하신 경우에 이제 그 해외 사이트에 매니저가 인정이 돼서 뭐 수당이 위로 올라왔는 수당은 위로 올라오겠구나. 뭐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경험해 본 바로는 국내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던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일단은 그렇게 됐었고 이 국내에서 알려진 이것대로 하면은 여기서는 1, 2, 3, 4, 5번이 전부 다 QM 인정이 안 돼요. 왜? 5번은 풀팩을 구매했음에도 오토십이 없었기 때문에 500포인트로 QM 인정이 안 되고 여긴 뭐 오토십만이니까 100점씩 올라올 거 아니에요. 103점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QM 인정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어쨌든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건 매니저가 됐다면 유지 조건을 알아봐야 되겠죠. CA, 체크 어슈런스, 발음이 좀 그러네요.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QM, 퀄리파잉 매니저, 10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5명의 오토십을 가입을 하고 이렇게 3개의 액티바이저를 구매해서 196포인트 5명, 오토십까지 1083점으로 QM을 달성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액티바이저의 포인트는 첫 달에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그리고 첫 달에 QM을 달성하고
이달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첫 달에 QM을 달성을 하고 이달에 매니저라는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CA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처음에 5명의 오토십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데에는 PM의 장점인 오토십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5명의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달에 500점의 직대 오토십 포인트와 4포인트까지 600포인트로 이분은 CA 유지 조건 자동 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대에서 2명의 오토십이 뭐 없다고 쳐요. 이렇게 없다고 쳐요. 이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CA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CA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CA 유지 조건은 내 오토십, 그리고 내 단품 구매, 그리고 직대 오토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내 오토십 103점과 직대 오토십 300점 해서 403점인 상태인 거고요. 403점인 상태인 거고요. 나머지 CA 충족 조건 197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2명을 새로 가입시키거나 아니면은 내 구매로 197포인트를 맞추면 CA 유지를 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럼 다음 예를 한번 보자면 내 오토십에 직대 4명의 오토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는 503포인트가 되겠죠. CA 유지 조건을 맞추려면 이분은 97포인트가 모자란 거겠죠. 근데 여기 지금 503포인트죠. 근데 여기 이분이 뮤노겐을 2개를 샀어요. 뮤노겐은 하나에 50포인트씩이니까 2개는 100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CA 조건을 총 포인트, 이 그룹의 총 포인트는 603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분은 CA를 유지한 걸까요? 이분은 CA를 유지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대에서 단품 구매는 CA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뮤노겐이 1로 온다면 내가 100포인트를 구매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CA 유지 조건 달성입니다. 무조건 알아두실 거는 1대에서 산 단품은 내 CA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1대에 이분이 오토십이 끝나서 더 이상 드시지 않고 있는데 그 아랫분이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분의 100점은 나한테 올라올까요? 이 직대로 올라올까요? CA로?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분의 100포인트는 내 직대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직대로 인정이 되려면 여기 이분의 위에 X표된 분이 마지막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자동 탈퇴가 되고 글로벌 사이트에서 이름이 사라지면 국내 사이트에서 나중에 따로 기간이 지나서 뭐 이제 본사에서 정리해주는 기간에 분리가 되면서 이 아래에 있는 분이 내 직대로 올라온다고, 롤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필히 글로벌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IMM 이상 사업자라면 하선 사장님들이 성장을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QM이라든지 CA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는 스폰서로서 한 번씩 조언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그룹 점수가 매니저나 뭐 SM, MM을 넘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CA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직급 달성을 하지 못했다면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글로벌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현재 내 CA 상태가 어떤지 우리
그 같이 하는 사장님들의 직급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본사 전산 시스템 정산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 포인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의 점수를 보고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본사에 문의를 주시는 게 맞겠죠. 이게 국내에서 올라온 포인트가 독일 본사로 업데이트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맞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날 정도까지 점수가 다 올라오고 독일 전사에도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포인트가 차이 난다면 그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가끔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내 점수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뭐 뚫어지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직급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퀄리파잉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QM, 우리가 퀄리파잉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은 맞춰야 하는 1000포인트. 퀄리파잉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를 유지하기 위한 CA, 체크 어슈런스 600포인트, 그리고 SM, 세일즈 매니저가 되기 위한 2500포인트, 그리고 하위 라인에 매니저 직급을 한 명을 보유해야 하고요. MM, 마케팅 매니저는 5000포인트, 그리고 하위 라인에 매니저 직급 2명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초석을 까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 PM 사업의 진짜 진정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IMM, 인터내셔널 마케팅입니다. IMM은 총 합산 10,000포인트에 매니저 직급 3명 보유입니다. 이 하위 직급은 한 레그에 이렇게 한 명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꼭 이렇게 직대는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IMM 인터내셔널 마케팅 직급부터는 회사에서 그리고 차량 유지 비용이 지급이 되고 매월 14만 4천 원이 누적 적립되고 12개월간 누적 적립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매달 유로로 적립되는 상황을 보고 싶다면 이것도 글로벌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나의 차량 유지 비용이 적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M이 되셨다면 IMM 인센티브 투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IMM 인센티브 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4달 연속 IMM을 달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번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 5월 중에 한 번 IMM 달성하시면 됩니다. 조건 충족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한 분에게 회사에서 WMC 티켓을 구매하라는 문자가 개인적으로 갈 거예요. 이 인센티브 투어 달성자는 필히 이 WMC 티켓을 구매하셔야 마지막 조건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해외로 나가야 되지만 뭐 해외 사정은 지금 더 안 좋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큼 바우처로 회사에서 지급을 했으나 이번에는 바뀌어서 이번 달성자에게는 8월 말일에 13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었죠. 계속 현금 지급을 할지 아니면 다시 바우처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내외 사정이 좋아져서 우리 그룹분들끼리 같이 해외로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마 올해 백신을 다 맞든 뭐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든 내년에는 해외에서 같이 우리 그룹 사장님들하고 투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VP, 바이스 프레지던트예요. VP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레그 총 합산 포인트가 25,000포인트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위 직급자, 세일즈 매니저 3명이 나오면 되고요. IMM은 한 번 달성에 바로 IMM 직급이 주어지지만 VP부터는 2번째 달성한 달부터 직급이 인정이 돼서 수당이 적용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VP의 직급을 달성한 달부터
또 자동차 수당으로 28만 8천 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고, 이 VP는 월드 투어와 윈터 리더십에 참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때에도 VP 달성 시에 그냥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최초 자격 조건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두 가지 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VP예요. Executive Vice President 직급입니다. EVP가 되려면 레그 합산 총 5만 포인트를 달성하시면 되고요. 하위 직급자, 마케팅 매니저, IMM이 3명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죠. 수당은, 이 자동차 수당은 52만 원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 그 EVP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500만 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월급으로 이게 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라인 구성에 따라서 같은 포인트라도 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500에 가까운 돈을 수당으로 책정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인정식 때 보면은 IMM부터 P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리서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일반 직장인이 평균 500을 벌기 위해서 1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설문조사를 봤어요. 그럼 500을 벌기 위한 시간을 15년만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기업을 가기 위해 한국의 이 지옥 같은 입시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밤샘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 산다면 이 8살 어린아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공부해야 뭐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들어간다. 물론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똑같은 500을 벌기 위한 투자로 PM이, 냉정하게 말해서 PM이 빠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한국에서 VP나 EVP는 정말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직급을 달성했다고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내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일장춘몽이라는 얘기인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리더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까요? 피곤한데. 다 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사장님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래요.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만약 이글스그룹 소속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꿈꾸는 미래를 못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글스그룹 사장님들은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EVP가 되면 자동차 수당으로 52만 원이 적립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월 수입 500에 52만 원 정도 뭐 자동차 보너스가 나오면 사장님들 뭐 웬만한 차들은 다 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EVP에서 뭐 머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뭐 챔피언까지 가실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VP는 따로 해당하는 여행 프로모션은 없지만 IMM 인센티브 투어나 월드 투어 그리고 윈터 리더십의 재인정 자격 요건만 다녀오신 분들은 다 맞추면은 계속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여행 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프레지던트 팀이라고 부르는 직급 PT입니다. 10만 포인트, 총합산 10만 포인트에 IMM 하위 직급자 3명이 나오면 되고요. 차량 유지비는 65만 원이 적립되고 프레지던트 팀 인정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프레지던트 팀 인정식 앞에서 말씀드렸던 IMM 인센티브 투어나 월드 투어 그리고
윈터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 않나 싶어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만큼 의미 있는 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내년에 다 코로나 나아져서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주관하시는 프레지던트 팀 인정식 때 다 만나보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P부터 챔피언까지인데요. 사실 SP 정도 되면은 대기업 이사 수준의 수입이고, 챔피언 정도 되면은 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22살의 나이로 CL이 된 이탈리아 사업자와 30대로 보이는 이 SCL 직급자의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PM에서 성공한 이유가 뭐 네트 사업에 정통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다단계 꾼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맥이 좋아서. 22살의 나이에 뭐 인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우리는 제품이 흡수가 좋고 천연에 가까운 재료로 만들어졌고 도핑 테스트에 통과됐고 많은 인증을 받았다, 뭐 이 정도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여태까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근데 오히려 유럽 분들이 제품이나 인증기관에 대한 이해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TUV나 할랄이나 킬링리스트 인증에 대해서 체감도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TUV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865년에 1월 28일 독일 마나임이라는 곳에서 대형 증기 보일러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요. 독일의 마나임이라는 곳 자체가 대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재산 피해 또한 막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실제로 나온 기사고요. 그로부터 1년 뒤인 1866년 1월 6일 날 증기보일러 관련 22개사가 모여서 최초의 민간 증기보일러 검사 및 보험협회인 DUV, TUV가 아닌 DUV를 설립하게 되고 증기보일러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DUV가 최초의 TUV이자 TUV 슈드의 모태가 됩니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이 TUV는 독일의 안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시작은 증기보일러를 검사로 시작을 했지만 1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술이 축적돼서 지금 현재는 전기 분야, 전자 분야, 의료기기 분야, 자동차, 승강기,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제품 안전, 또 교통 안전 시스템, 경영 시스템,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는 이 모든 분야에서 TUV는 글로벌 제3자 검사기관으로 명성을 쌓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TUV의 인증을 받으려고 제품의 퀄리티를 더욱 높이게 되는 거고, 안전에 있어서는 이 TUV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 1000여 개의 지점이 있고요. 25,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지점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이 TUV가 건강식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벤츠, 포르쉐, 삼성, LG 산업 분야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검사기관인데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선 최초로 PM만 인증을 받은 거고, TUV에서는 PM 제품을 안전에 입각해서 검사를 하고 인증을 해준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TUV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감도 자체가 틀리지 않나 싶은 거고요. 저희도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피곤하실 텐데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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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